99.9%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살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만드로라는 회사의 대표고요. 만드로라는 회사는 2014년도에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서 2015년에 법인으로 전환한 이제 한 3년 정도 된 회사고요. 처음에는 3D 프린팅에 관심이 있어서 3D 프린팅 취미 생활을 하던 차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에는 이제 경력은 이렇고요. 그래서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쭉 살아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원래 제 꿈도 이제 운영체제라는 거를 개발하겠다고 2000년도에 학부를 들어갈 때 이제 10년 안에 운영체제 만들 거야 막 이러면서 헛된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나서 연구소를 좀 다니다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전 직장에서는 타이젠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팀에 있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저는 대부분의 일을 과제를 계획하고 이제 파일럿 개발 같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개발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찾아서 분석을 하고 보고를 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꿈과 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좀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보자는 생각을 해보니까 한 회사에 오랫동안 있어봤자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있는다고 하는 것이. 잠깐만요. 뭐가 아래 똥똥똥 뛰는데 이거 좀 없앨게요. 에이, 왜 잉크젯 어쩌고저쩌고 이게 뜨지? 끌게요. 네,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두 아이 아빠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2007년에 11월에 결혼했는데 이제 딱 만 10년을 지난 상황이고 애는 9살하고 4살이고요. 이제 두 애가 이제 집에 아빠가 언제 오나 아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맨날 늦게 가니까 좀 죄송할 따름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제가 3D 프린터를 처음 만난 것도 이렇게 오래 전은 아닙니다. 4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제 벌써. 맞죠? 4년 반.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전 직장에서 이제 저를 스탠퍼드 대학으로 파견을 보냈는데 그때 객원 연구원으로 나가 있으면서 맨날 하는 일이 세미나 듣는 거였어요. 남의 세미나 듣고 한 하루에 4-5개 듣고 이제 스타트업은 한 100개 정도 분석을 하고 그 중에 5일 정도 일을 하면은 그 중에 하루 날 잡아서 이제 주간에 이제 봤던 것들을 다 분석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3D 프린터도 접할 수 있었고 제 눈앞에서 3D 프린터가 도는 걸 처음 봤습니다. 사실 제가 제 지금 차에도 프린터가 3대나 들어있는데 갖고 올까 하다가 이미 그거는 식상하실 것 같아서 가져오진 않았어요. 3D 프린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이미 갖고 계실 것 같고 물론 제가 만든 가장 조그만 3D 프린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가져오진 않았고 일단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일단 처음 보는 거니까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뭔가를 그리더라고요. 당연히 프린터니까 뭔가를 그리겠지 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고 일단 40분 동안 어떤 구글 엑스 에반젤리스트라는 한 분이 자기 취미생활을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나왔는데 200명쯤 모아놓고 자기 취미생활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고 이게 가치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잘 몰랐고 40분 동안 컵 하나를 프린트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종이컵 비슷하게 생긴 컵 하나, 요만한 컵을 하나 프린트하더니 생수를 따라서 마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질문 받을 때. 저한테 그게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없던 걸 만들어내니까 나도 이게 있으면 뭔가 만들 수 있겠다는 취미생활을 해보자는 착각에 이제 상상에 빠지면서 프린터를 하나 조립키트를 사서 그 다음 주에 주문을 했고 그 다음 달에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조립을 해서 취미생활을 이어갔죠.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가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상상과 일단 환상에 빠졌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냥 반다이 프라모델 제작사처럼 10년 넘게 전부터 3D 프린터를 고가의 산업용 장비로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또 국체 관절 인형을 만드는 팀도 있고 또 사람 모양 흉상도 만드는 멋진 도구가 되고 여기 제가 이 공간도 멋지다고 했는데 한 번에 멋진 디자인을 설계만 하면 출력할 수 있는 멋진 도구다.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를 만드는 공대 출신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런 상상을 가지고 환상 속에서 이제 회사를 관두고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 꽤 재밌지 않을까, 인생을 좀 더 보람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치는 정말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간단한 질문에 답을 못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정말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도구냐? 그리고 이 그림을 저는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 삶을 좀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다양한 소품 만들 수 있고요 했지만 정작 저 스스로를 약간 속이고 있었어요. 저는 3D 프린팅을 한 지 몇 년이 됐지만 제 돈 내고 이거 사고 싶지 않아요. 비싸고요. 공간을 차지하고요. 또 잘생겼으면 모르겠지만 흉상을 전신상을 뽑으면 배가 나와 있고요. 네, 뭐 그런 게 적나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갖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그 돈을 내고 살 사람은 별로 없고 또 형광등 정도면 우리가 대부분의 이런 공간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LED나. 저렇게 멋진 램프까지 필요 없거든요. 우리 삶에는.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이 답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저런 걸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요. 그게 이제 사업의 첫 1차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해를 맞이하는 2015년도에 1월에 한 분의 사연을 네이버 카페 중에 3D 프린팅 커뮤니티로 가장 큰 데가 있어요. 오픈 크리에이터즈라고. 거기에 자유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저랑 동갑인 사람이 사고로 양손을 잃었다고 글을 올린 거예요. 전자이수가 자기 필요하대요. 양손 손목부터 없어서. 양손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전자이수가 필요한데 한쪽에 4천만 원씩 해서 포기하려 했으나 쉽게 포기가 안 된 자기 나이대를 얘기하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3D 프린터로 제작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그냥 기사거리를 퍼와서 카페에 써있고 하니까 이게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는 그냥 카페에서 활동하던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냥 좀 안타까웠고 그래도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저는 이 글을 좀 늦게 읽었지만 먼저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분들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냥 장문의 글이 써있지만 3D 프린터는 아직까지는 뭐 보급이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 걸음마 수준이고 3D 프린터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만들고 네, 누군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기이자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래요. 안타깝죠. 두 번째는 자기 지인분 숙모님께서도 다쳐서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얘기하시고 세 번째 분은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손목이라면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세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저랑 동갑인 사람이 평생 이렇게 살아가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저 같아도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나 외국에서는 먼저 시도가 있었고요. 물론 사업화를 하거나 뭐 잘 만들어진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저기 있는 소녀의 오른팔을 핑크색 재료로 프린팅을 했고 안에는 사진 5장 정도 공개돼 있었어요. 동영상 하나랑 뭐 소스가 공개된 건 아니었고요. 서버 모터 5개가 들어있었고 아두이노 나노와 비슷하게 생긴 게 들어있고 배터리가 대충 들어있고 어깨에는 가속도 자이로 센서 같은 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저렇게 실링돼 있으니까 그냥 쭉 선으로 연결돼서 이 어깨를 튕길 때마다 물건을 잡더라고요. 놓고 이걸 보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한 달만 시간을 써보자 하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제 일을 잠깐 놔두고 재능 기부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사실 시작은 쉬웠습니다. 그냥 아두이노는 저희 사무실에 많이 있었고 원래 다른 목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IoT 기기나 다른 걸 만들려고 했던 아두이노가 한 200개쯤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떼서 그냥 회로 구현하는 거는 금방 했어요. 다행히 서버 모터를 하나 샘플을 사놓은 게 있어서 아주 저렴한 서버 모터 1개를 가지고 도는지 확인을 하고 가속도 센서는 많이 있어서 갖다 연결을 하고 배터리 대충 연결해서 팔에다 담고 되는지 확인했어요. 어깨를 튕길 때마다. 두 번째는 3D 프린터는 이제 제가 이쪽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했으니까 노는 프린터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개된 로봇손 골격을 받아서 프린팅을 하고 조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무줄과 와이어를 연결시켜서 손가락에 움직일 수 있게 했고 저는 그냥 소프트웨어 전공자니까 그냥 하면 됐습니다. 이거는 네, 그냥 뭐 어떤 식이냐면은 아시겠지만 가속도와 자이로 값이 특정 위치로 튀는 이 패턴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걷거나 뛰거나 팔을 움직일 때 이 어깨를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움직임이잖아요. 이걸 한 100개 정도 수집을 하고 특정한 특이점을 뽑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간단한 의사결정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만드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2시간 정도. 뭐 그냥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어려운 거는 역시나 제가 뭐 대기업에서 월급을 받고 있던 상황이면 이걸 뭐 어렵지 않게 하겠지만 이제 제 사업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은 누가 주냐? 네 돈 쓰는 거 아니지? 막 이렇게. 그러면서 해커톤 행사에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다음에 별로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마침 딱 1월 말에 해커톤이 열렸어요. 그 당시. 그래서 해커톤에 나가서 재료비를 확보하라고 다들 그러시길래 무려 10만 원이면은 모터 5개를 살 수 있으니까 예, 제 돈 안 쓰고 모터 5개를 누가 준다고 하면 당연히 업축 받아야죠. 네. 그래서 참가 신청서를 쓰게 됐는데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서 이걸 다 일일이 몇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팀 이름도 없어서 져야 됐고 근데 그건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프로젝트 팀 정상회서라고 그분의 닉네임을 따서 짓고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이분께 이걸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한 걸 이루는 거니까요. 팀원도 사실 없었거든요. 저 혼자 이 사람이 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시작한 간단한 일이었으니까. 근데 혼자서 이 어떤 대회에 나가서 팀이라고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모델링해서 프린팅을 하고 뜯어낸 걸 서포터 떼고 사포질 하고 전자회로 납땜해서 테스트하고 소프트웨어 올리고 전부 다 조립하고 그리고 발표 자료 만들고 발표하고 그분 오시면 그분께 팔에 착용시켜서 테스트하고 그 과정을 어딘가 기록을 해놔야 되고 당연히 혼자서 하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팀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제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야 했는데 마침 댓글을 잘못 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 제가 달아놓은 만두로용이라는 게 제 닉네임인데 그 카페에서요. 그 네이버 카페 닉네임에 제 글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이 정상에서였고 그분의 글에 대댓글을 다신 분이 니오라고 계신데 이분이 만들어서 꼭 보여주세요 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면 좋겠네요 하고 뭐 저는 설계를 잘 할 줄 몰랐어요. 3차원 설계를. 그래서 모델링이라도 동참? 이러시길래 모델링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댓글 달아주시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예, 시간 좀 빼달라고 강제로 통보를 하고 팀원을 확보했고요. 그 덕분에 이제 팀원이 생겼고 계획 이런 건 없었습니다. 사실은 목표를 달성하면 끝이었어요. 이 일은 그냥 끝. 네, 간단하게. 왜냐하면 일이 많았으니까 할 일이. 근데 그렇게 제안서를 쓰면은 100% 떨어지니까요. 일단 좋은 말 다 썼습니다. 일종의 거짓말이죠. 네, 보통 제안서 쓸 때 향후 계획 막 몇 년 차 계획 쓰잖아요. 뭐 그런 것들처럼 저는 사실 이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일단 썼지만 어쨌든 그걸 하게 됐고요. 별거 아닌 10만 원 재료비 주는데 참 우리나라 메이커들이 참 생활이 어려운지 62개 팀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20개 팀이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셀카를 찍고 이제 놀고 있으니까 예, 저렇게 대신 셀카 찍는 모습을 찍어주시는 분도 계셨고. 네. 이게 첫날 저녁에 만들었던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부산 기장군에 계신 정상회서님께서 경기도 판교에 그 건물까지 와주셨고요. 그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라 불리던 그 건물.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되는 걸 확인했는데 역시나 갈 길이 멀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이건 실제로 쓸 수 있는 손은 아니고 너무 크기가 크고 착용도 힘들고 물건을 잡을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 버전을만 더 만들고 끝내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한 달짜리 계획을 2달로 연장시키고 그 와중에 연락 왔던 고등학생 중에 선천적으로 손가락 3개밖에 없는 친구를 도와주기도 했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거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재능 기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시간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3D 프린팅 커뮤니티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최대한 공개를 했고요. 아는 지식을 다 공유를 하고 누군가가 할 사람이 생겨나길 바랬어요. 저 대신. 저는 바쁘니까. 그래서 2주 동안의 제작기를 인터넷에 올리고 카페에 올리고 장문의 글을 올린 다음에 이제 그냥 저는 좀 제 원래 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인 중에 한 명이 이 글을 자기 페이스북으로 퍼나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글을 퍼가고 해서 한 누적으로 1박 2일 동안 100만 명 정도가 이 글을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박사를 마치고 연구소를 다니고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저에게 기술은 연필 지우개와 같은
도구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있는 도구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 한마디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사람을 향하는 기술이 아름다운 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20년 전에 삼성에서 이런 광고 했죠. 사람을 향하는 뭐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CF에 찍잖아요. 뭐 저는 그게 그냥 CF니까 광고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별로 고민을 안 했었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럼 당신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궁금해서 강태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자 했어요. 앳된 사진을 올렸길래 이 애의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클릭했더니 14살짜리 애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보니까 분명히 이제 좀 성숙한 애늙은이 가까운 아이인데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요. 월반을 해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35살이었고 그 당시 제 나이에 반도 안 되는 친구한테 이런 가르침을 얻고 뒤통수를 여러 차례 세게 후려받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생각해보니까 그냥 남이 하던 거나 혹은 좀 생각이 드는 거 그냥 천천히 그냥 단편적으로 연구했던 게 전부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길이.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원래 제가 계획했던 사업 아이템하고 이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사업 아이템은 사실 다른 누군가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안 하면 그냥 어쨌든 다른 경쟁자가 잘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일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가만 냅두면. 그리고 하다가 말면은 그만큼 의미가 없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을 했고 이제 그때 처음 연락 왔던 분이 이제 다음 포탈에 그 뉴스 펀딩이라는 곳의 PD님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플랫폼을 시작을 했는데 같이 해서 연재를 하면서 더 돈을 확보해서 잘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전 3번 정도 거절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의수의 의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걸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러면서 한 번 거절하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담당자한테 뭐 이거 제대로 된 합법적인 길인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분이 이제 그 법 쪽에 계신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도 하시고 결국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펀딩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을 했고 그 돈 가지고 첫 직원을 뽑고 이제 사업화를 하기에 이르렀고요. 근데 이제 전혀 전자의수든 의족이든 의가 들어간 의자, 의수족에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이 이제 뭔가를 잘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뭐 그쪽 전공 분야 지식은 책을 다시 봐도 뭐 전자의수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최대한 인터넷 사례나 외국 사례를 많이 찾아보니까 또 이런 글도 보이더라고요. 국내 절단장애인협회 게시판에는 전자의수가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 4명밖에 안 쓰고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 이유는 결국에 비용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비용과 실제로 환자가 내야 하는 사용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여기에 써있지 않지만 하나의 전자의수가 산다고 평생 쓰는 게 아니에요. 5년밖에 못 씁니다. 많으면. 5년에 4천만 원을 한 손에 지불하고 쓸 수 있는 사람 하루에 몇만 원씩 한 손에 뭔가 착용해서 버려지는 거니까 큰 돈이죠. 그걸 가지고 또 일반적인 직업을 가질 정도의 퀄리티가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요. 원래는 정상에서라는 한 사람을 잘 돕겠다라는 그냥 의지 하나로 시작된 일인데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에 주는 가치도 없고 이런 정상에서 같은 사람이 저는 한 명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몇만 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그래서 목표를 정말로 사업화의 목표가 생겼고 왜냐하면 재능 기부로는 한 달에 한 명씩 우리가 기부를 잘한다 해볼게요. 비영리로. 1년이면 12명, 10년이면 120명, 100년이면 1200명 정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몇만 명을 커버할 수 없죠. 그래서 사업화의 목표가 생겼고 그럼 어떻게 할까? 밑져야 본전으로 사볼 수 있는 가격이 뭘까? 저 스마트폰이라 봤어요. 스마트폰 가격에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최저의 비용의 제품을 그러면 이제 확산을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를 잡았고 처음에는 아무런 계획 없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업화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겨서 일단은 저런 목표가 생겼고 저런 빨간색 목표를 정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는 사실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낙관적이었죠. 다시 말해서. 기술은 다 대충 아는 거니까 잘 조합하면 되지 않을까? 1년에 일단 착각에 빠졌었고, 그 덕분에 어려운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매일마다 챗바퀴에 빠졌습니다. 예, 테스트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도면을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제 나이 때는 이제 터미네이터 형님의 아놀드 형님의 왼팔 오른팔을 보면서 요 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영화는 역시 영화일 뿐 따라하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로봇공학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이거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영화에 나오진 않은 이 손을 구동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길어요. 네,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이 손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착용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그거는 뭐 시행착오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매 달마다 새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악력을 구현하고 물건을 잡을 수 있고, 물건의 크기에 관계없이 악력이 나오게 하고 잡을 수 있게 하고, 또 근전도 센서를 써서 동작을 시키게 하고,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어쨌든 사람의 골격과 비슷한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힘은 어느 정도 줄 수 있고 물건을 잡을 수 있게. 저렇게까지 가면은 대충 뭐 쓸 수 있는 손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요. 사람은 아는 만큼의 지식으로 다음번 버전의 계획을 세웠더니 그걸 달성하고 나니까 그 다음 버전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한 만큼 더 많은 걸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됐고, 결국에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됐고요. 그래서 어떤 일정 수준의 표 같은 걸 만들고,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안해 주신 게, 그래 이것도 그냥 대충 주먹구구로 할 게 아니고 뭐 계획표를 자꾸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확 적절한 표를 하나 만들고 다음 버전을 목표를 잡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진행해 나섰죠. 뭐 그래도 매일매일이 시궁창이었습니다. 맨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이제 설계하고 이제 프린팅하고 조립하고. 참고로 저는 기계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했던 한 분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본인의 일이 있고 본인이 다른 곳의 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이 일을 100% 도와줄 수 없으니까 제 스스로 설계를 해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기계를 잘 설계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하게도. 그래서 매번 설계도를 바꾸면 다 바꿔야 됐어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럼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모듈화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예, 그냥 아는 지식 산에서는 모듈화를 하면 어떻게 할까 해보니까, 손가락 5개가 있으니까 손가락마다 쪼개서 하나씩만 잘 만들면은 그걸 5개 복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손가락 하나 가지고 물건을 잡을 수 있으면은 그걸로 5손가락을 만들어서 조립만 잘하면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듈화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좀 더 설계가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엄지나 검지를 수정하려고 하면은 중지나 약지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제는 모듈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지 않죠. 그게 한 가지 이걸 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 이걸 제작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은가 해서 이제 고등학생들 모아가지고 같이 워크숍을 했어요. 창원에 있는 창원과학고에 갔는데, 2명이서 한 주씩 해서 저 손가락 하나씩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32명이 16개를 만들었는데 다 잘 동작하더라고요. 이걸로 물건도 잡히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럼 이제 뭘 할까? 4번째 버전을 만들자. 목표를 세우고 이제 다시 부산에 갔어요. 이제 기장군에 계신 정상회 선생님을 만나서 엄지랑 검지로 물건이 잡히는지 확인을 하고, 5손가락으로 이제 원통형의 물체를 잡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물론 개선 사항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손의 기능으로서 동작하더라고요. 느리고 뭐 소리가 심하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도. 그래서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악력을 구현할 수 있게 손가락 뒷부분에 손과 관계없는, 움직임과 관계없는 부분에 악력 센서를 다는 거는 뭐 이제 노하우를 이제 확보할 수 있었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오면서 기능은 어느 정도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착용하고 있는 이 아랫팔에 이 빨간색인 이유는 그냥 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걸 프린팅하기 전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봐서 빨간색이면 어떨까 하다가 이제 잘못 만들었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 와이프한테 욕을 여러 번 먹었습니다. 왜 빨간색으로 했냐 그러면서 막 그냥 살색으로 하면 어떠냐 뭐 하여튼. 그래서 요걸 만들었는데 양손이 없는 사람이 저걸 착용하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양손이 없는 사람인데
저걸 정확한 위치에 착용을 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았었고, 한 3주쯤 후에 다시 뵙죠 하고 일단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 좀 생각을 하다가 또 다시, 그 당시 의지할 곳이 영화밖에 없었어요. 아이언맨. 이런 걸 한번 시도를 해봤죠. 말은 안 되지만, 모터와 이제, 배터리를 조금 더 잡아먹겠지만 이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자가 착용 가능한 버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된다는 거에 좀 놀랐습니다. 저 스스로도. 하지만 역시나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이제 그 당시는 몰랐는데 해보고 나니까 이건 역시나 먼 미래에는 가능할 것 같고 아직은 그냥 시행착오로만 남기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처음에는 되게 감격을 했죠. 하지만 이건 아직 갈 길이 멀다. 저 숙제는 일단 남겨놓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했던 걸 개선을 다 했습니다. 배터리를 리튬 셀로 바꾸고 뭐 등등등의 이야기. 이제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이제 기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으니까 작게 잘 만들자, 무게를 줄이고. 그래서 그 당시 손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 손의 크기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목표를 다 만족시키는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의 크기가 줄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자회로가 손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손의 그 부피도 작아졌고. 그리고 나서는 제 손 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양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도 구축을 하고, 저희가 이 일을 다 한 땀 한 땀 하면은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어렵겠다 싶어서 여러 가능한 회사들을 확보를 하고. 근데 이제 양산의 문제에 빠져드니까 3D 프린팅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거는. 근데 3D 프린팅으로 하나의 제품을,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 거면은 이제 프린팅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뭐 100개, 500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프린터가 아주 많아야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그럴 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봤자 저희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가 많아봤자 10개인데 양산은 어떻게 하지? 참고로 요 손, 제가 너무 대충 막 갖고 다니다 보니까 살짝 망가져서 제가 가방에 넣어놨는데요. 이 손 하나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파트가 70개가 넘습니다. 대충 세니까 71개였는데 다시 세보니까 78개더라고요. 하여튼 요 부품들을 다 프린터로 뽑으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24시간 동안 프린팅을 해야 되고 그 사이사이에 또 꺼내가지고 부품 가공을 해야 돼요. 프린팅 및 가공 비용이 최저로 잡았을 때 20만 원이 그것보다 비쌉니다. 아주 좋은 프린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렴한 100만 원짜리 말고요. 몇천만 원짜리 프린터를 썼을 때 저희가 그 장비를 4대 갖고 있거든요. 24시간 동안 돌려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생산성이 없다 생각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모듈화를 어느 정도 손가락에 모듈화를 해놨으니까 이걸 또 좌우 대칭으로 만들면은 좌우 손에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유닛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은 비대칭이지만 바깥에서 보기에는 대칭인 구조를 만드니까 왼손 오른손에 공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 빨간색 파트만 딱 뽑아가지고 금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팅할 요소가 많이 줄었고, 또 손가락은 사실은 한쪽은 볼트가 들어가고 한쪽은 그냥 잡히는데 이것도 좌우 대칭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금형 제작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비대칭인, 그러니까 서로 대칭이라서 미러링 돼 있는 것만 이제 금형을 못 쓰고 이제 3D 프린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줄었고, 결국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양산의 플라스틱 파트 양산을 확보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손은 어떻게든 그렇게 만드니까 재료비 20만 원 미만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든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착용하는 이 소켓 부분이 있어요.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이 소켓이라는 부분이 팔꿈치나 어깨에 딱 껴져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절단 부위가 길이가 다르고 아픈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존 회사들의 외주를 맡기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의지보조기 제조사에 소켓만 만들어주세요. 전자에서 손은 우리가 달게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 소켓을 제작하는 비용을 최소 100만 원 정도 요구를 합니다. 사람이 2박 3일 정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석고 작업을 하고 버려지는 재료가 많고 안 맞으면 다시 그 작업을 또 해야 되고 최소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데, 이러면 저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가격보다 좀 비싸지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 안에 들어가는 근전도 센서가 상용 센서가 비싼 것들은 8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30만 원에서. 이걸 그대로 쓰면은 180, 예, 저것만. 저희가 갖는 마진이 제로고 뭐 오히려 마이너스로 드리더라도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기존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3D 스캐너가 다행히 하나가 운 좋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어떤 프로젝트를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스캐너 하나 살 돈 정도 써도 됩니까? 하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샀어요. 저희 돈으로 사기 좀 어려웠던 1000만 원 넘는 스캐너 하나 샀는데 그걸 사니까 이제 사람의 팔의 형상이 스캐닝이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번에 모델링해서 프린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 1년 만에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 비용으로 저 가격대로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센서도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 5만 원짜리 센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쓰기가 어렵고 전력 소모량도 크고 그렇다고 상용 센서를 가자니 몇십만 원씩 해서 이거는 엄두를 못 내겠고 나름 전자공학 전공자인데 한번 해보자. 네, 해봤습니다. 학부는 전자공학이거든요. 그래서 협력사 회사 대표님과 함께 같이 설계를 했고 전극도 그냥 상용 전극 사서 쓰려니까 비싸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우리가 항상 피부에 닿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옷이더라고요. 옷에 달리는 그 리벳이라는 거 있죠. 일본어로 가시메라 하는 거. 그 중에 피부에 트러블이 없는 걸 꺼내니까 그걸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용을 낮추고 이제 아까 해결 못했던 게 착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뭐 보관, 충전도 문제지만 양손이 없는 사람이 이걸 잘 쓰려고 하면은 어쨌든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됐어요. 충전, 착용, 보관. 그래서 기존 전자일수도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뭐 제가 맥북에 뭔가를 꽂듯이 최소한 소켓을 뭔가 꽂아서 충전해야 되고 보관을 하기 위한 거치대라는 개념이 없고 뭐 착용은 어떻게든 한다고 쳐도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하다 보니까 이제 얻어 걸린 나머지 이제 3D 프린팅을 이제 설계를 해서 다 출력을 하니까 모델링으로 도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면을 저희가 직접 그리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던 전자의수형 거치대가 생겨났고 특허 출원을 하자마자 등록이 됐고 그 덕분에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파란불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고 보관이 되고 양손이 불편한 사람도 착용을 할 때는 한쪽 팔을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착용을 할 수가 있고 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됐고요. 하여튼 그 문제를 어떻게 우연치 않게 풀게 됐죠. 네. 마지막 문제는 현재 풀고 있는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의 내구성인데 내구성만 올리다 보면은 결국에 절단 장애인분들이 싫어하세요. 무겁거든요. 100g만 무거워져도 원래 본인의 적정 무게보다 100g만 더 무거워져도 피곤하고 땀이 차고 땀 때문에 어딘가 오동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땀이 나니까 밀리고 그래서 다시 빼서 뭐 수건 같은 거로 땀을 닦고 다시 착용하고 귀찮잖아요. 결국 그걸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두 가지 정도 그냥 일단 설계도를 바꾸는 건 하는데 그걸로는 이제 감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로 낙하도 해보긴 하지만 그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저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낙하 실험도 하고 뭐 전단력 파괴 실험도 하고 등등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작년 7월에 첫 제품을 만들어냈고 그 스마트폰 가격에 출시를 했고요. 국내에는 이제 50명이 좀 넘는 사람이 생겨났고 55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아래팔 소켓만 가지고, 그러니까 아래팔 절단 장애인만 대상으로는 이제 사업성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위팔 절단 장애인 대상의 소켓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저기 그림처럼요. 그리고 또 이 기술을 활용하면은 외골격 장갑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손이 있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세상에 더 많으니까 이분들을 위한 아이언맨 손과 같은 장갑형 의수는 현재 만들어 나가는 중이고요. 전문용어로 엑소스켈레톤 글러브 같은 거죠. 작년에 4월에 시작해서 한 7월까지 한참 해서 이제 한강성심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시험도 해보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일단은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뭐 아이디어 지금은 더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더 잘 추진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뭐 아주 적은 비용만 이제 가지고 대충 살아간 회사는 될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는 뭐 장기적으로 회사를 안정시킬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해외 진출을 해야 돼서 어떻게 하면 해외를 잘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이카라는 기관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더라고요. 네, 저희 같이 뭐 CF품이 나와 있거나 혹은 제품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는 단계에서도 저렇게 저개발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곳을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 신청을 했고요. 최대 5억 원, 최소 3억 원이니까 이 돈이면은 꽤나 많은 일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하는 김에 해외 진출을 이걸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가 신청서를 하나 썼습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요. 그 당시 저희 직원이 저까지 3명이었습니다. 네, 30초짜리 영상을 무조건 제출하려고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랴부랴 몇 시간 만에 만들었는데, 예, 하여튼 저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안서는 이랬어요.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돕겠다. 왜 거기를 골랐냐면은 이제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이라 다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장에 다쳐서 국경을 넘어서 이제 요르단을 넘어와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팔 다리가 없으신 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나라를 택했고, 중동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거든요, 저기가. 그러니까 한참 유럽이 박터지게 싸울 때 스위스 갔다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위험하고 예멘도 위험하고 이라크도 위험하고 사우디도 좋지는 않은데, 시리아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딱 그 사이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저 나라에 가면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좋은 일도 해보고요. 그래서 저 길로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로 출장을 갑니다. 다음 출장이 12월 3일 날 가는데요. 가서 이제 현지의 직원도 뽑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전자기술을 보급하기도 하고요. 이제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NGO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UNHCR이라고 하는 난민 지원 기관과 포함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실제로 이분은 한쪽 손에 세 개밖에 없고 움직이지 않고 반대쪽 손은 여기서 절단됐거든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물병 하나 잡고 마시질 못해서 저게 되나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이 젊은 친구는 손목 근처에서 절단이 됐습니다. 지뢰를 갖고 놀다가 손이 펑 터졌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국경 지역에서요. 그래서 오른손 쓰다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더 이상 못 쓰게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다고 했는데, 저렇게 다시 쓸 수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 이분도 이제 시리아 남부에 다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정부군 폭격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다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양손을 잃었고 한쪽 눈이 안 보여요. 반대쪽 눈은 흐릿하게 보이고. 그래서 본인이 어려운 거는 뭔가 떠먹는 행위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재능 기부로 그냥 도와드리기만 하면은 사실 이 일은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들고 저희가 출장을 가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 절단 장애인분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팔이 자라나거나 하지 않잖아요. 평생을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니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들었는데, 아예 그냥 이 손을 조립하는 방법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손 자체의 부품들을 이렇게 써서 조립하는 과정, 프로그램 하는 과정, 코드를 올리는 과정,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이제 매 달마다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3D 스캐너를 쓰는 방법 뭐 등등도, 그들이 스캐너는 잘 가지고 있는데 이쪽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그 다음 버전을 한국에 돌아오면 개발을 하고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실은 한 달만 이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벌써 지금 2년 몇 개월이 지났죠. 2년 10개월이 지났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그냥 별거 아닌 재능 기부라고 생각했고 그냥 한 달 정도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어쨌든. 근데 지속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니까 저 스스로 문제 정의를 스스로는 명확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저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다닐 때도 뭔가 누가 논문을 쓰자고 해서 썼고 선배들이 하자고 하는 일 프로젝트를 하다가 결국 졸업을 했고 제가 스스로 했던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거는 이제 제가 스스로 원해서 했던 프로젝트들이나 뭐 그런 것들은 항상 다 상을 탔어요. 예, 제가 논문을 70개를 넘게 썼는데 그 중에 저는 정말 재미없게 정말 그냥 취미생활이라고 썼던 논문 3개가 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에 관련된 논문. 그거는 어딜 가도 발표만 하면 무슨 상 주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깊이도 얕거든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좋아서 한 일이니까. 정말 깊이도 얕은데 저걸 좋다고 다들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왜 내가 하는 연구는 박수를 안 쳐주냐고 막 뭐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딱 한 번 제가 명확히 문제 정의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랑 같은 반에 있던 친구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딱 보여주면서 자기는 370점이래요. 저는 310점도 안 되고. 나는 저기 갈 거고 너는 여기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일단 좀 재수없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열받아서 그 친구를 꺾으려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계속 꺾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대학교를 잘 갔는데 그런 문제 정의가 명확한 시점이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매일매일이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는 귀찮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항상 뭔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야 돼요. 지금도 그렇고. 남들이 간 길을 가면은 제품의 가격이 싸지지 않고 기능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행이었던 거는 일단 3D 프린터라는 게 그것을 해결하는 좋은 도구였어요. 저희가 라이노라는 툴을 써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3차원 설계를 해서 뭔가 도면을 만든다면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써서 출력을 하잖아요. 출력하는데 몇 시간 걸리지 않죠. 조그만 파트 같은 요 손가락 파트 같은 것들. 그 다음 조립해보면은 안 맞는 걸 알 수 있고 문제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머릿속에 있을 때는 못 찾던 것들. 그러면 또 설계도를 바꿔요. 또 조립하고 바꾸고 조립하고 바꾸고 조립하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도면을 1000번 넘게 수정을 했고 그래서 이걸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옛날에는 정말 아이디어도 없던 거를 지금은 대충 뭔가 그려도 나오고 그런 게 가능한 시점이 됐고요. 그 덕분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일단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만 일단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잠깐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료가 몇 개 더 있지만 일단은 이후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받고 이어서 진행할게요. 네. 아까 그 요르단 대학교에 기술을 이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그냥 주는 건데요. 네네.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뺏기기 쉽지 않은 노하우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게요. 저희는 어쨌든 그 다음 버전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 버전이 곧 출시가 될 거고 항상 개선이 되니까 저건 옛날 과거의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주고 사고 싶은 사람은 최신 버전을 사고 싶지 옛날 건 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우위가 좀 더 있으니까 옛날 거를 공유를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품 자체를 저희가 싸게 공급을 할 수도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니까 이 정도의 노하우는 줘야지 이 제품이 필요하면 나중에 부품이라도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저희가 하는 일이 매우 작은 조그만 스타트업 구멍가게에서 하는 일인데 이 일이 많이 확장이 되고 확산이 되고 아군이 생기려면은 일단 적절한 컨택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이 일을 키워야 되니까 그냥 적절한 투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카페에다 공개하는 도면들도 있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네,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건 이따가 또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또 해드릴게요. 이제 기존 회사들과의 비교인데. 저희 경해도 돼요?
아, 네네. 구경 제가 그러면은 한 10분 안에 정리를 하고 이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전자회수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이런 요청도 옵니다. 내 다리를 잃은 개를 위해서 의족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카페에 올라오기도 해요. 보면은 검정색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20kg짜리 개거든요. 내 다리가 다 사람으로 치면 손목, 발목에서 뼈가 돌출돼 괴사되고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버려진 개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 좋은 개가 버려졌는데 괜찮은 개가. 근데 누군가가 그걸 구조해냈고 구호단체에서 서울로 데리고 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다리가 결국 없는 개가 됐지만 얘가 걸을 수만 있으면 누군가 입양해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청을 받고 어떻게 하면 얘를 이 개의 치치를 걷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외국 사례부터 조사해 보니까 역시나 선진국에는 이런 개들이 많더라고요. 휠체어 타는 개들, 3D 프린터로 뽑은 의족을 착용한 개들. 그래서 비슷한 게 앞다리 2개가 절단된 개는 요 관절이 있을 땐 이렇게 타고 다니는 저런 휠체어가 아니다. 의족을 착용한 개도 있었고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네 다리가 다 없는 개는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이 강아지 치치를 위해서 몇 번 동안 만나면서 이제 의족을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예. 계속 다리를 펴려고만 하고 다리도 그게 아주 긴 건 아니라서 끝까지 펴려고만 하고 그래서 착용이 어려워서 한번 휠체어를 보행기처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보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 잘 넘어지지 않는 버전을 만들긴 했는데 이 개는 걷고 싶은 거지 타고 싶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해서 한번 저렇게 장화처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약간 다리 길이가 살짝 안 맞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보니까 근데 약간은 푹신한 소재를 썼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쓰는 장화나 신발 같은 데서 쓰는 그런 부품을 떼다가 결합을 하고 일종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저걸 만들었는데 착용하고 나니까 이제 걷고 뛰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뛰고 걷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보다 더 좋은 땅에 가 있습니다. 네.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라는 도시에 저 아저씨가 주인이 돼서 강아지 친구들도 생겼고, 예, 강아지용 재활센터가 있는 동네에 갔어요. 그래서 아주 잘 살고 있고요. 그냥 자기 집에 수영장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요. 지금은 더 좋은 의족을 착용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 강아지를 위한 동요도 있고요. 장화시는 강아지 시치라고. 예, 예, 멋지죠. 예.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이제 기사도 올라와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리고 이제 한 친구는 17살, 지금 18살인데요. 선천적으로 탯줄에 손이 감겨서 태어나서 더 이상 손이 자라지 않는 그런 증후군으로 태어난 한 사람인데, 선천적으로 손이 없으면 대부분 다 적응을 해요. 한쪽 손이 없는 경우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한쪽 손은 살아가는 방법을 다 익히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거는 기타를 치고 싶은데 양손이 다 필요한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대요, 기타를. 이 2016년 3월인가에. 피아노는 대충 친대요. 근데 기타는 정말 치기 어려워서 이걸 뭐 페트병에 뭔가 해가지고 꽂아보기도 했고, 피크를 오른팔에 테이프를 감아서 붙이게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니까. 전화통화도 여러 번 했는데. 근데 외국 사례를 보니까 기타 피크를 저렇게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게손 같이 생긴 걸로 삼각형 피크를 잡아서 치기도 하고, 아예 그냥 후크 같이 생긴 걸로 치기도 하고, 저렇게 이분도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손이 선천적으로 그냥 안 자라는 분, 여기다가 대충 껴서 치고, 이분은 어떻게 치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뭔가 치고 있고, 저걸 보니까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사진을 몇 장 보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실 이 학생을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좀 바빴거든요, 그때. 첫 제품이 7월에 나왔는데 이때가 4월 말이었거든요. 한참 이제 데드라인 앞두고 계속 개발하는 상황에서 이런 연락이 와서 주변에 이런 사례까지 4개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던졌는데 다들 안 하신다더라고요. 처음 해보니까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일단 그래 그럼 사진을 한번 보내봐라 했어요. 멀리 사는 친구거든요. 저희가 있는 사무실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사진과 둘레를 측정해서 사진 보내라고 했고 뭐 설계를 적당히 했습니다. 일단 벨크로 밴드로 압박을 할 생각을 하고 저런 형상을 만들고 벨크로 밴드가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앞쪽에는 피크를 달 수 있게 했어요. 뭐 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3D 프린터로 몇 시간이면 뽑아내고 물론 설계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요. 그래서 고무 벨크로 밴드랑 해가지고 이제 착용이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2주 후에 5월 달이 돼서 이 학생이 저희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열로 변형이 가능한 재료거든요. 그래서 팔에 착용이 가능하게 살짝 형상을 바꿨고 잘 타이트하게 껴지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으로 이걸 연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삼 개월 된 거 치고는 잘하길래 어떻게 연습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요 페트병에다 피크를 감아서 껴서 썼었는데 이게 팔에 안 맞아서 잘 빠지고 연주 한 곡 하는데 한 곡도 못하고 빠지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너무 잘 쉽게 빠지고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이제 연주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자작곡도 쓰고요. 일종의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포탈에 연재도 하면서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가지고 전국에 버스킹을 다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제 홈스쿨링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따로 갈 필요는 없어서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요. 없으시면 뭐 그다음에 이걸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더? 전혀 없으신가요? 네. 바쁘게 하나 오신 것 같은데 혹시 네. 잠은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잠은 많이 잡니다. 제가 집에는 항상 들어가요. 제 와이프한테 얘기하는데 집에는 항상 들어간다고 참 저는 이제 얘기하는데 늦게 들어가긴 할 때도 있고요. 일찍 들어갈 때도 있고 집에는 항상 빼놓지 않고 항상 들어가요. 새벽에 들어가더라도. 잠을 못 잘 때는 몇 시간 못 잘 때도 있죠. 그럼 항상 막 쓰러질 것 같이 막 돌아다니는데 한 3시간 잘 때도 있고 많이 잘 때는 10시간도 자고 뭐 많이 잡니다. 일단 뭐 항상 뭐 저는 글쎄 잠에 대해서 부족하게 산 적은 없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못 주무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일과가 꽉 차 있죠. 지난 일주일은 일주일 주 7일 근무를 하는 바람에 좀 바쁘긴 한데 하여튼 집에는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게 좀 이제 어려운 점이고요. 글쎄요. 그래서 제 취미생활을 많이 잃어버리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취미생활이 많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일단 어쩔 수 없이 이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이 일 자체가 원래 취미생활로 시작했던 일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잠은 많이 잡니다. 어제도 11시쯤 넘게 들어가서 지방 출장 갔다 돌아와서 오늘 한 거의 8시까지 잤으니까 네, 뭐 충분히 잔 거죠. 네, 근데 삶이 좀 규칙적이지 않죠. 네. 네. 만약에 회사에 펀딩 받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올해 3월에 이제 투자를 하나 받았어요. 이제 CD 투자를 받고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R&D 프로그램을 받았고요. 그리고 소소하게 저희를 뭐 지원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소소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지원을 해주시기도 해요. 보면은 네이버와 관계된 거는 요거 네이버 엔젤스라는 그 소셜 벤처라고 해서 서울시랑 연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젝트에서 저희한테 연말까지 워크샵을 해보라고 후원금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는 세운상가에 사무실이 한 개 더 있거든요. 본사는 부천에 있고요. 거기서 요 4가지 주제 중에 하나, 그러니까 4가지 주제를 아마 다 할 텐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예술 만드는 걸 해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저희가 아주 만든 요만한 조그만 미니 3D 프린터를 만들 사람,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손의 형상에 바로 껴질 수 있는
맞춤형 열 성형을 통해서 만드는 손목 보조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 교육, 직접 그날 제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귀여운 반려동물 로봇, 자기 목소리를 내는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R&D를 할 비용은 지금도 많이 있어서 그거는 그냥 쓰면 되는 비용이라 괜찮은데요. 더 잘하려고 하면 어쨌든 해외에 진출을 해서 해외 사무소에 뭐 법인을 비용을 내고 하는데, 그런 비용은 정말 저희가 싫어하는 그냥 소모성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을 어쨌든 누군가는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쨌든 사업성을 보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받든지 아니면은 뭐 제휴를 맺든지 조인트 벤처를 하나 더 설립을 하든지 그런 건 아직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비용은까지 될 수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걸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품 개발해야 되느냐의 그 일종의 생각에 빠져 있는데, 현재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더 많은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일단 그 사업적인 판매 활동은 좀 덜 하고 있고 제품 개발에만 거의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손떨림이 심한 분에 대해서 아, 파킨슨병 같은 분이요? 그러니까 손이 떨리는 분을 위한 스푼 같은 것들 국내에서도 한 스타트업이 하나 있었고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외국에는 뭐였죠?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스푼 있잖아요. 손떨림 방지 스푼.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랑은 좀 연관이 없어요. 저희는 손이 떨리는 것보다는 손이 있는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손만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손이 이렇게 떨리는 사람을 위한 제품은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혹시 여쭤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스푼을 보니까 그거는 아, 예. 먹는 데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옷으로 이렇게 불나게 되면 일상생활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손이 떨리시는 분들이요? 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인체에 맞춤형으로 이게 착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분들이 물건을 잡고 팔이 떨리는 상황에서 물건을 놓치지 않고 잡게 하는 그 과정에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손떨림을 방지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노하우는 그러니까 그 지식이나 이런 거는 제가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양손이 절단된 분들이 네. 주로 하나만 착용하시고 쓰시나요? 아니면 두 개를 착용하시는 게 더 편한 감이 있으세요? 양손이 없는 분들이 두 개를 한 번에 다 착용하고 쓰기는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그 기타 치시는 분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미 태어난 분들은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네. 한 손으로도 잘 사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그냥 적응 잘 된 한 손을 쓰는 것보다 이거를 착용을 많이 해야 되는 니즈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절단이 막 일어나서 이제 아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니즈가 크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3년 이내에 절단되신 분들, 사고를 겪은 분들은 어쨌든 삶이 적응 못했기 때문에 힘드세요. 그런 분들이 제일 니즈가 많고요. 그리고 이미 이런 기술이 있기 전에 수십 년 전, 그러니까 한 20년, 30년쯤 전에 절단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살지 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걸로 이제 적응을 했으니까. 더 무거운 게 갑자기 착용이 딱 되려고 하면 갑자기 몇백 그램, 1kg짜리 무게가 딱 들어오는 거니까 불편하시죠, 그 부분이. 그래서 손을 착용하고 더 기능이 나아지는 건 확실하지만 어쨌든 그 추가적인 무게가 붙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한 거죠. 그 불편한 양을 최대한 줄이고 기능이 추가가 되면은 충분히 가능할 텐데 아직까지 기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용자 중에는 대부분이 다 최근에 사고를 당하셨던 분들이라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니즈가 있고, 뭐 일단 간단히 요약하면은 얼마나 이 한쪽 손이 없는 거에 적응을 했느냐, 네, 그것에 따라서 니즈가 달라진다 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니즈는 하나 더 있죠. 미관에 대한 니즈. 그건 사실 미관용 손을 끼면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시고 계시고요. 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어요? 네, 뭐
그러면은 없으시면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